지난 2년간 당신은 급여가 회사 최대 부채라는 말과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디지털 노동자는 인간 노동자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우버 이사회실에서는 무언가 막 바뀌었습니다. 마코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내부 AI 도구를 중단하고 있고, 우버는 2026년 AI 예산 전체를 단 4개월 만에 다 써버렸습니다. AI 대체의 대세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당신이 저렴한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2025년 말 마이크로소프트는 엔지니어들에게 강력한 AI 코딩 도구 클로드 코드 접근 권한을 제공했습니다. 수천 명의 개발자, 관리자, 디자이너들이 클로드에게 더 많은 업무를 넘기라는 요청을 받았고, AI 코딩은 팀 업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이 도구의 사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회사 전반에 퍼졌습니다. 그러다가 2026년 5월 회사는 그 라이선스들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버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로드 코드 접근 권한을 대부분 취소하고 2026년 6월 30일까지 엔지니어들을 더 저렴한 GitHub 코파일럿 CLI로 유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삭감은 윈도우와 마이크로소프트 365 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관리 목적이었지만 실제로는 해당 도구의 인기가 너무 높아서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도구에 의존할수록 비용이 들었고, 비용이 커지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원 접근을 더 빨리 차단했습니다. 그 도구는 단순히 너무 뛰어났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반전은 회계연도 말에 기업들이 비용 절감에 나서며 끝났습니다. 엔지니어 접근 차단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같은 기술에 대한 베팅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2025년 11월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대가로 엔트로픽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에서 300억 달러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약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업이 AI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 제품을 믿고 있었고 여전히 큰 이익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냥 그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뿐 아니라 우버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우버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프라빈 네팔리 나폴리나가는 회사가 이미 2026년 AI 코딩 도구 예산을 모두 소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1년치 예상 이 4개월 만에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2025년 말에는 약 5,000명의 엔지니어들에게 도입이 이루어졌고 사용률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2026년 2월 엔지니어의 32%가 클로드 코드를 사용했으며 3월에는 84%로 늘었습니다. 우버는 이를 장려했고 AI 사용량에 따라 팀 순위를 매기는 리더보드까지 만들었습니다. 사용이 경쟁으로 변했고 결국 예산이 바닥났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한 달에 보통 150, 250달러를 많이 쓰는 경우 500, 2000달러까지 사용했습니다. 나가 자신도 단 2시간짜리 데모에서 토큰에 1200달러를 태웠습니다. 리더보드가 모든 팀을 경쟁하게 만들면서 월별 비용도 함께 치솟았습니다. 아무도 한계를 묻기 위해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우버 CEO는 AI 에이전트가 전체 코드의 약 10%를 작성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절감 효과는 없습니다. 한 가족이 25년치 주택담보대출 자금을 주말 식비로 다 써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처럼 우버는 4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우버 최고 운영 책임자 앤드루 맥도날드는 이 수치를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많은 토큰을 썼지만 고객이 체감할 만한 결과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해 비용을 줄인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고성능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대체한 주니어 개발자에 비해 작업 하나를 완료하는데 엄청난 숨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앞선 기업임에도 인공지능을 계속 켜둘 수 없습니다. 업계 전체가 이것이 미래라고 스스로를 속여왔지만 결국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2025년에서 2026년까지 기술업계의 거물들이 인공지능 활용을 일종의 스포츠처럼 만들었습니다. 아마존에서는 직원들이 토큰 맥스까지 밀어붙여졌습니다. 이는 가능한 한 많은 토큰을 소모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토큰을 많이 쓰면 월말에 비용이 더 많이 청구됩니다. 아마존의 메시지는 인공지능을 현명하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메타에서는 한 직원이 클라우디아노믹스라는 사용자 보드를 만들어 직원들이 인공지능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썼는지 순위를 매겼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것이 명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프롬프트를 날리는 엔지니어는 낭비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 그 자체처럼 보였습니다. 메타는 나중에 그 위험성을 깨닫고 그 보드를 없앴습니다. 이는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했고 모두가 이익을 위해 자원을 남용했습니다. 어느 한 엔지니어에게는 프롬프트 하나 더 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거의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1센트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프롬프트가 정말 필요한지 묻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항상 그 기계를 쓰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리더보드 점수를 얻었습니다. 아무도 멈춰서 더 큰 그림, 전체 합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합계는 참혹했습니다. 하나의 무해한 프롬프트, 수천 명의 노동자, 매일 수백만 개 작업. 이 모든 것은 변명할 수 없는 숫자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챗봇은 워밍업에 불과했습니다. 작업자가 채팅창을 과도하게 써도 비용만 들 뿐 회사 생존에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은 바로 그 노동자들이 AI와의 채팅을 멈추고 그냥 AI를 풀어놓았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일반적인 채팅 프롬프트는 한 번의 깔끔한 대화입니다. 당신이 질문하면 모델이 답하고 미터기는 한 번만 움직입니다. 에이전트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에이전트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추구합니다. 코딩 작업을 맡기면 스스로 코드를 읽고 계획을 세우고 코드를 수정하고 테스트를 실행하며 무언가 잘못되면 다시 시도합니다. 이 과정은 작업 완료로 판단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각 단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에이전트 작업은 일반 채팅보다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작업의 토큰 사용량은 30배 증가하며 최악에는 1000배를 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은 성공한 작업이 아니라 실패한 작업입니다. 스위벤치는 인간 엔지니어들이 한때 손수 고쳐야 했던 실제 코드의 소프트웨어 버그를 바탕으로 만든 업계 테스트입니다. 현재 최고의 에이전트들도 테스트의 50% 미만만을 해결합니다. 에이전트는 버그를 찾아내고 수정안을 제시하며 테스트를 실행하지만 실패합니다. 다시 생각하고 새 방법을 시도해도 또 실패합니다. 어려운 버그는 에이전트가 포기하거나 사람이 투입되기 전까지 5에서 10번 시도하며 각 시도는 비슷한 비용이 듭니다. 상상해보세요. 배관공이 렌치를 떨어뜨릴 때나 차에 다녀올 때마다 요금을 청구하고 결국 파이프는 여전히 샌다면 그걸 시간 절약이 아니라 사기라고 부를 겁니다. 대기업에서는 실패한 에이전트 작업이 누수는 못 고치고 렌치 떨어뜨릴 때마다 비용을 청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토큰의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고 해도 그리고 실제로 떨어질 것이지만 문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결코 한 개의 토큰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AI를 구동하는 칩들은 전기를 많이 소모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만일 채팅 프롬프트가 책상 램프를 켜는 것이라면 AI 에이전트는 한 사람을 위해 경기장 전체 조명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브라이언 카탄자로는 엔비디아의 응용 딥러닝 부사장입니다. 엔비디아는 AI 붐을 이끄는 칩을 만드는 회사죠. 엔비디아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할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 카탄자로는 엑시오스 인터뷰에서 팀의 컴퓨팅 비용이 인건비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AI 혁명을 주도하는 칩과 전력 비용이 인건비보다 더 많이 듭니다. 기계가 더 이상 저렴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더 저렴해진 셈입니다. 업계도 이를 인식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칩 설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신 칩인 마야 200은 그 모델들을 구동하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026년 4월 실적 발표에서 CEO 사티아 나델라는 마야 200이 기존 레게의 고형 칩보다 달러당 30% 이상 더 많은 토큰을 생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애리조나와 아이오와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 중입니다. 분명 진전이긴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절감된 하드웨어 비용이 AI 에이전트 작업량 증가로 모두 소모됩니다. 토큰 비용을 낮추면 에이전트들이 더 많은 토큰을 요구해 절감 효과가 실제 수익에 도달하기 전에 사라집니다. 가트너는 2030년까지 최고 수준 모델 운영 비용이 2025년 대비 약 90%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순수한 AI 추론 능력의 가격이 크게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가트너는 기업용 AI가 더 저렴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 우버를 압박하는 힘 때문입니다. 에이전트는 작업마다 토큰을 훨씬 더 많이 소모해 사용량 증가가 가격 하락으로 생긴 절감분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AI 기업들은 고객에게 전체 할인을 제공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가트너 분석가는 경영진이 저렴한 자동화에 의존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렴한 토큰 사용이 강력한 AI에 저렴하게 접근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저렴한 부분과 강력한 부분은 서로 다른 제품입니다. 강력한 부분은 여전히 비쌉니다. 한편 인건비는 거의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고급 AI 사고의 비용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지털 노동자를 운영하는 비용이 그 디지털 노동자가 대체하려던 인간 노동자의 급여를 훨씬 뛰어넘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골드만삭스는 분석 결과 에이전틱 AI가 2030년까지 글로벌 토큰 사용량을 24배로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달 약 12경 개의 토큰이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쟁적으로 데이터 센터와 칩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으며 AI 에이전트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들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 잡으려는 바로 그 수요가 동시에 그들의 이익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손해를 보는 기계들을 만듭니다. 이런 일은 새롭지 않으며 이제 완전한 규모에 이르렀을 뿐입니다. 2023년 마이크로소프트는 깃허브 코파일럿을 월 $10에 판매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용자당 월 $20 이상 손해를 받고 사용량이 가장 많은 이용자는 월 $80까지 비용이 들었습니다. $10를 받고 $80를 지출하는 상황이었어요. $20 지폐를 $10에 팔고 물량으로 손해를 메우겠다는 사업과 같았습니다. 많이 팔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초기 코파일럿의 손실은 경고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에이전트 한 명이 한 번에 채팅 사용자의 한 달 비용만큼 소모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지출은 너무 많고 얻는 건 너무 적다고 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작성한 짐 코벨로는 가장 목소리 큰 회의론자입니다. 그는 빅테크 기업들이 AI 구축에 약 $1조 쓸 예정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돈이 해결하는 값비싼 문제는 무엇일까요?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지출은 엄청납니다. 성과는 미미하고 측정도 어렵습니다. 시장은 AI의 비용과 가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더 빠르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 산업이 자사의 대표 제품들이 확실히 손해를 볼 미래를 만들기 위해 수조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실패는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근본적인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I 시스템이 더 강력해질수록 그 비용은 직선적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곡선을 그리며 상승합니다. 채팅에서 에이전트로 이동하면 추론과 제시도 등 여러 단계가 추가되어 누적됩니다. 인간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숙련된 노동자는 비슷한 비용으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합니다. 두 가지는 같은 궤도에서 경쟁하지 않고 각기 다른 곡선을 따릅니다. 주니어 직원이 생산량을 2배로 늘려도 급여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 에이전트가 생산량을 2배로 늘리면 토큰 비용이 여러 배로 뛸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완전 자율 에이전트는 노동자 대체가 아닌 사치품입니다. 소규모, 고부가가치 영역에서만 회사가 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대 광고와 달리 전 인력에 자유롭게 도입할 수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라는 꿈은 그 자체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애초에 성공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인간이 자비로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러운 기업의 마음 변화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을 지켜주는 것은 훨씬 냉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언가, 바로 단순한 산술입니다. 시스템이 똑똑해질수록 비용이 더 듭니다. 대규모 대체라는 구상은 이번 10년 안에는 어떤 영리한 기술로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에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당신의 일자리에 어떤 의미일까요? AI붐 내내 휴먼 인더루프는 부드러운 개념, 기분 좋은 안전장치, 주재 당국을 안심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계속 AI를 활용하며 비용이 맞는 저렴한 일자리에 AI를 투입할 것입니다. 그러나 값싼 AI가 모두를 대체한다는 환상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 꿈은 취소된 라이선스와 예산 소진으로 사라졌고 일반 근로자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끝났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검증 전문가가 가장 가치 있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에이전트를 감시하며 값비싼 실패가 반복되는 순간을 포착하는 사람입니다. 결과물을 확인하고 비용이 프로젝트를 파산시키기 전에 폭주하는 프로세스를 중단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회사와 매번 예산이 줄줄 새는 상황 사이에 서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업계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홍보하는 사람들조차도 의도치 않게 이런 미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언젠가 모든 직원 옆에서 100명의 AI 에이전트가 함께 일할 것이라며 AI가 직원들을 대체하는 대신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AI 에이전트들은 분명히 늘어나지만 그들은 중심에 있는 한 명의 직원 주위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기계가 가치를 창출하는지 비용만 늘리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직원을 없애면 청구서가 올 때까지 알 수 없고 AI에 대한 의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언어학사의 뷰링고는 AI가 모두를 대체한다는 이야기에 강하게 몰입했다가 다시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CEO는 이 기술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AI 사용량에 따른 인사고과 평가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직원들은 이 규정이 결과보다 단순히 바쁘게 일하는 것만 보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일의 미래는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가고 있던 혼합형입니다. 이 모든 붐이 일어나는 동안 우리는 AI가 노동자이고 사람들은 단지 줄여야 할 비용일 뿐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건 달라졌습니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저렴한 사고 엔진이며 샌드위치와 하룻밤 잠만으로도 작동하는 유연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서 생각한다고 해서 회사에 1000배의 비용을 청구하지도 않습니다. 대규모 인력 대체는 두려움이 아닌 스프레드시트에 의해 패배했습니다. 그 숫자들에는 평범한 노동자들의 놀라운 승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유기란 조짐을 읽는 건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닙니다. 업계 전체가 다가올 일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150억 달러 소진 속도를 지켜보세요. AI 거품이 방금 터졌습니다. AI 혁명이 어떻게 아무런 저항 없이 무너지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이 영상을 시청하세요.